청왕조는 북경 점령 후 남경의 남명 정권을 정복하기 위해 남하합니다. 청왕조는 중국인에게 변발을 강요했고 한족이 이에 저항하자 1645년 강남의 양주, 가정, 강음에서 대도사를 일으켰습니다. 31살의 청군대장 예왕 다탁은 10일간 양주성에서 약 80만 명을 도륙했습니다. 왕수초는 그 현장의 모습을 양주 11기로 남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주 11기 3부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4월 26일까지의 요약입니다. 성벽은 내부의 주민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적군이 들어오면 감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1645년 양주성에 갇힌 백성들은 탈출하지 못하고 만주 병사에게 희생됩니다. 26일 지붕에 숨어있던 왕수초 일가에 갑자기 만주 병사가 나타나 그는 뛰어내려 도망칩니다. 그 후 만주 병사들에게 잡혔다가 교승망의 집으로 도망가서 천정에 숨어 있을 때 형님과 아우의 비명을 듣게 됩니다. 이제 4월 27일부터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일 아내에게 어디로 피신할지 물었더니 굽이굽이 돌아 어느 뒤편으로 나를 끌고 갔다. 그곳은 오래된 기와와 벽돌이 버려져 있었고 오랜 기간 인적이 끊겨 있던 곳이었다. 나는 풀밭에 웅크리고 앉았다가 에 들어가서 갈대로 만든 자리로 위를 덮었다. 아내는 앞에서 구부리고 앉고 나는 뒤에서 구부리고 있었다. 머리를 들면 밖에서 보이고 발을 뻗으면 뒤꿈치가 보였다. 숨을 죽인 채 팔다리를 꽉 잡고 공 모양으로 웅크렸다. 마음이 조금 안정될 때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다.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는 곳에 슬프게 부르짖는 소리가 어지러이 일어났다. 수백 명이 일제히 목숨을 애걸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명의 병졸이라도 만나면 강남이는 많든 적든 모두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목을 길게 빼고 칼날을 받는데 감히 도망치는 사람이 없었다. 아이들이 쉴 새 없이 울고 그 슬픈 울음이 땅을 울리게 하니 더 말할 게 무엇이랴. 오후가 되자 산더미처럼 쌓였고 해침과 약탈은 더욱 심해졌다. 귀로 참아 듣기 힘들고 눈으로 참아 볼 수가 없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살금살금 기어 나왔다. 팽아는 고온이 잠들어 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지도 제잘되지도 않았고 또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이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할 때 기와 쪼가리로 도랑물을 떠다 입을 죽여주면 계속 잠을 잤다. 이에 아이를 깨워서 안고 함께 돌아왔다. 홍씨 할머니도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 형수가 잡혀가고 내 조카는 포대기에 쌓인 채 행방불명된 것을 알았다. 아, 슬프다. 겨우 사흘 만에 형, 형수, 아우, 조카 이렇게 네 사람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큰형님, 나, 아내, 아들 네 사람뿐이다. 절구 속에 남은 쌀을 서로 찾아보았으나 한 톨도 없었다. 큰 형님과 다리를 베고 누워 배고픔을 참으면서 아침을 맞이했다. 4월 28일입니다. 이날 밤 아내가 끝내려 했다. 거의 끊어졌으나 홍씨 할머니가 구조해서 간신히 면했다. 28일 나는 큰 형님에게 말했다. 오늘 누가 죽을지 모릅니다. 다행히 형님이 별탈 없으시면 팽아와 여생을 보내세요. 형님은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로하고 다른 곳으로 피했다. 홍씨 할머니는 내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어제 숨었더니 하루 종일 아무 일이 없었네. 그러니 오늘은 자네와 바꿔서 숨어본세. 그러나 아내는 굳이 사양하고 먼저대로 뒤로 가서 함께 숨었다. 얼마 안 있다가 몇 명의 병졸이 들어와 을 부수고 홍씨 할머니를 끌고 가 거의 100번이나 매질을 하였으나 끝끝내 한 사람도 이름을 대지 않았다. 나는 매우 고맙게 생각했다.
후에 작은 형님의 재산 100금과 내가 남겨둔 수식금을 이 할머니에게 주어 이 일을 살해했다. 조금 후에 병졸들이 더욱 많이 나타났고 내가 숨어있는 곳까지 연이어 나타났다. 그러나 한 병졸이 집 뒤로 와서 을 보고는 가버렸다. 갑자기 10여 명의 병졸이 시끄럽게 왔다. 갑자기 한 사람이 앞으로 오는 것이 보였는데 기다란 장대로 내 발을 찔렀다. 나는 놀라서 튀어나왔다. 그 사람은 양주 사람으로 그들을 인도해온 자였다. 낯은 익었으나 그의 성은 잊어버렸다. 나는 그에게 살려달라고 애걸을 했다. 그랬더니 그는 돈을 요구했다. 돈을 주니 곧 나를 풀어주면서 자네 부인은 잘 봐줌세 하고 여러 병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살려주십시다 하니 여러 병졸들은 곧 흩어져 갔다. 놀란 숨소리가 채 진정되기도 전에 한 홍이 소년이 긴 칼을 들고 내가 있는 곳으로 곧장 다가와 칼날을 들이댔다. 금을 바치니 다시 내 아내를 요구했다. 아내는 그때 임신 9개월로 땅에 엎드려 죽어도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나는 속여 말했다. 내 아내는 만삭입니다. 어제 지붕에 올라갔다 떨어져 유산을 하여 결코 그것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붉은 옷 입은 자는 믿지를 않았다. 할 수 없이 배를 헤쳐 보여줘 증명하고 또 앞서 피를 발라둔 바지를 보여주니 그제서야 포기했다. 그리고 어떤 젊은 부인과 젖먹이 딸과 작은 사내애를 붙잡았다. 그때 사내애가 어머니에게 밥을 달라고 칭얼대자 화가 난 병졸은 밀어버렸다. 그리고는 그 부인과 딸을 끌고 갔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이곳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숨을 수 없으니 다른 좋은 곳으로 바꿔 숨읍시다 고 하였다. 그러나 아내는 고집스럽게 자진을 주장했다. 나도 두렵고 급박하여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우리 두 사람은 드디어 함께 나가서 대들보를 이용했다. 그러나 끈이 동시에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기도 전에 또 병졸들이 문으로 닥쳐 곧장 방으로 쫓아 들어와 양쪽 낭하를 지날 겨를이 없었다. 나와 아내는 급히 문 밖으로 튀어나와 풀로 만든 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모두 마을 부녀자들만 있어 아내는 받아들이고 나는 내쫓겼다. 나는 급히 남쪽 끝에 풀로 만든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거기에는 짚이 지붕까지 쌓여 있었다. 나는 그 꼭대기로 올라가 머리를 구부리고 엎드려 다시 흩어진 짚으로 그 위를 덮고 숨으니 이제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 병졸이 와서는 집더미 위로 뛰어오르더니 긴 창으로 그 아래를 찔렀다. 나는 집 속에서 뛰쳐나와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다시 돈을 바쳤다. 병졸은 다시 집 속을 뒤져 또 몇 사람을 찾아내니 모두 금을 바치고 풀려났다. 그 병졸이 가버리자 몇 사람은 다시 집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속을 들여다보니 네모진 탁자가 몇 개 있는데 밖으로는 모두 짚으로 둘러싸였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어 이 30명은 들어갈 수 있었다. 나는 억지로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름 좋은 계책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밤이 오래되어 허리 반쯤이 무너져 안팎으로 구멍이 생겼다. 병졸이 뒤어봤고 구멍 밖에서 기다란 창이 곧장 찔러왔다. 앞쪽에 있던 자는 모두 찔리지 않은 사람이었고 나는 허벅지에 상처를 입었다. 뒤쪽에 있던 사람은 무릎으로 기어 나왔고
전부 병졸에게 잡혔다. 나는 다시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갔다. 아내는 여러 부인들과 같이 모두 뗄나무 속에 엎드려 있었는데 온몸에 피를 발랐고 머리에는 더러운 것을 발랐으며 얼굴에는 숙검정을 칠했다. 모양이 귀신 같아 목소리로나 구별할 수 있었다. 나는 부인들에게 애걸하여 지폐 아래쪽으로 들어갔는데 부인들이 그 위에 올라와 짚을 껴안고 드러누워 나는 숨이 막히고 꼼짝 못해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아내가 대나무 빨대를 주어 나는 한쪽 끝을 입에 물고 다른 쪽 끝을 위로 내밀었다. 공기가 통하자 겨우 살 수 있었다. 문 밖에는 병졸 하나가 손으로 동시에 두 사람을 해치는데 그 일이 매우 이상해서 붓으로 기록할 수가 없었다. 집 속에 있던 부인들 가운데 전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갑자기 애원하는 소리가 크게 일어났고 병졸들이 이미 방에 들어와 있었다. 병졸들은 다시 큰 걸음으로 나가며 돌아보지 않았다. 이윽고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자 여러 부인들은 일어났고 나도 비로소 집 속에서 나왔는데 땀이 비오듯 했다. 저녁에 다시 아내와 함께 홍씨 할머니 댁으로 오니 홍씨 할머니 내외는 무사했고 큰 형님도 와 있었다. 큰 형님은 말했다. 오늘은 붙들려서 짐지는 일을 했더니 천전을 벌었다. 그리고 깃발을 주며 돌려보내더라. 그런데 오는 길에 한같이 어지럽게 쌓였고 피가 흘러 도랑을 이뤘더라. 그리고 왕씨라는 장군이 이소양의 집에 머물면서 매일 수만 전을 풀어서 난민을 구휼했다. 그의 부하들이 해치면 늘 막아줘서 많은 생명을 건져주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이날 밤 슬피 울다가 잠이 잠깐 들었다. 다음 날은 4월 29일이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